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기후행동팀의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벌써 기후일당 마지막 회차인데요. 오늘은 기후위기와 연대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국이 아주 혼란스럽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오늘 주제가 지금 상황과도 아주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상황이 지금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집회 동안 그동안 함께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몸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후재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물어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니는 고민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인간을 펴내신 구희 작가님, 그리고 성북구에서 나를 들고 서로 들고 봄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수영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진행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다면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진행 중이니까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사라졌죠. 네, 소개받은 구희라고 하고요. 저의 대표적인 기후위기 인간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짧은 작가 생활에 작품을 이제 3가지를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머리가 삼각형 모양의 삼각김밥인 친구가 주인공인데, 네, 그게 저고요. 네, 그래서 자전적인 이야기가 곧 요새 에세이툰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제 주 만화고요. 가족 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첫 번째 작품으로 그래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인간이라는 웹툰이었는데요.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그리고 인스타툰에 연재를 했었고, 운이 좋게 또 어떻게 책으로도 나오게 됐습니다. 저 친구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 삶에서 뭘 바꿔볼 수 있을까 질문을 하고, 또 뭔가를 실천해 봄으로써 깨닫는 것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하지만 좌절도 느끼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상당히 재미없는데 보통 저는 말보다는 만화를 재밌게 그리는 편이라서, 궁금하시면 도서관에서 혹은 서점에서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는요, 사실 만화가가 꾸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만화를 좋아한 적이 있어서 뭐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그런 적은 있었지만 진로로서 만화를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독특한 경우죠. 주제를 만나서 만화를 그리게 된 경우인데요.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이게 올해 일어난 4가지를 제가 뉴스에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네. 사우디 폭염 속 성지순례로 1,300여 명 사망. 네. 저 사람들은 저게 전통이고, 네, 국가적인 어떤 되게 당연히 하는 그런 명절 같은 행사인데 그냥 걷는 것만으로 저렇게 1,300명이 죽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와닿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토네이도가 덮친 중국. 전 토네이도 같은 거는 미국 어디 사막에나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옆 나라에서 저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키고 있었고, 뭐 산불이나 저런 평년 기온 매번 갱신하고 있죠. 이런 기후 재난이 저는 진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 때 좀 더 기후 감수성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이들 관련한 교육 관련한 시설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환경 문제가 나의 먹고 사니즘을 이제 침범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된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반년 이하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막 되게 다들 불안해하고 안 좋았는데 장마가 50일간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구가 잘못됐구나. 근데 지구뿐만이 아니라 뭔가 사상 최고의 폭염, 뭐 이런 기후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자살률 1위 대한민국, 뭐 실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가 세계가 미쳐 돌아간다는 그런 감각이 이때 세게 왔고,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좀 이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이러면서 좀 더 뭔가 책을 읽어보고 근본적인 원인 같은 걸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그 머리를 가장 치고 넘어갔던 거는 기후 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기후 위기와 나의 삶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를 이때 되게 크게 느꼈어요. 특히나 뭐 이제 이거를 듣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깊게 이미 들어와서 플라스틱이라든지 먹는 거, 뭐 소비 문제 이런 게 다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걸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저는 이제 이때 좀 불안정한 2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근데 뭐 이게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을 하려면 뭔가를 찍어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게 지구를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또 요즘 제 세대가 지금 뭐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또 버킷리스트도 있고 한데, 이런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삶이 송두리째로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삶의 의미가 뭘까까지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힘듦, 그러니까 뭔가 기후도 그렇지만 그냥 나의 존재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고, 분명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보다 더 헤매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책의 날개의 소개 글인데요. 낯서는 것을 싫어하지만 심각성을 인지하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네, 그만큼 제가 뭐 이렇게 막 사람을 이끌거나 막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조용조용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이 문제가 심각해서, 그리고 나 또한 혼자 있어서는 이게 유지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감각이 있어서 되게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만화를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주제가 오늘 연대잖아요. 그걸 포커싱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제가 만화를 그렸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실행했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제가 이거 제안받고 나서 약간 연말 결산처럼 저도 예전 만화 다 정주행하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딱히 막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 만화의 목표였어요. 웹툰으로 환경지식 확산하기. 네. 플라스틱에서 이제 문제가 점점 커져요. 식생활 문제, 에너지 문제, 생태계 문제. 일단 저는
작은 문제에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야지 그 되게 설득력이 있고 더 공감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기후위 기기가 먼저가 아니고 쓰레기 문제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점점 이것저것 막 따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구적인 이제 지구적으로 생각을 확대할 줄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큰 문제를 다뤘다가 작은 문제를 다뤘다고 하면서 네 지금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깨알같이 홍보를 넣어놨는데 인스타그램이고요. 기후 인간입니다. 지역하는 기후.인간 네 팔로우 해주시고요. 제가 가장 많은 좋아요 수를 받았고 알고리즘을 타게 된 게 뭐였을까 또 이제 연말 결산하면서 봤는데 아까 짧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글이랑 그림만 있어서 만화 같지는 않은데 이 컷이 제일 중요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제가 전공이 살짝 텍스타일 원단 디자인 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관련한 의류 회사에서 인턴을 짧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예쁜 걸 만들겠지 하고 그냥 막연한 상상으로 그냥 기대를 갖고 갔는데 선배님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한 분기에 한 번씩 진짜 죄송한 말인데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뭔가 진짜 실용적인 게 아니라 반짝 유행하는 것들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겠는데 이걸 사랑해도 뭐 힘들 판에 나 여기서 못 버티겠는데 하면서 뛰쳐나온 에피소드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용을 했던 게 다큐의 한 장면인데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제 옷의 폐기물을 사실 그 수거함에 우리가 이제 다 입으면 버리잖아요. 이제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수거함에 버려서 이게 누군가에게 재사용 되겠지, 재활용 되겠지, 뭐 약간 난민들한테 나눠지려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저도 보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3국에 개발도상국에 산처럼 옷이 쌓여 있어서 소들이 그거를 먹고 있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거를 올렸는데 지금은 다들 약간 알고 있는 분위기라 이제 이것도 만화가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신선하지가 않은데 이걸 처음 했을 때 되게 반응이 좋았고 특히나 이제 20, 30대 여성들이 맞아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뭘까? 뭔가 자꾸 물건을 생산하고 그게 실용성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돈을 벌기 위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원했던 이제 연대가 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칭찬을 좀 긁어봤어요. 제가 보려고 나 자신을 찾는 것과 환경 보호를 연결한 부분이 좋아요. 뭐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칭찬이고요. 뭐 이제 제가 겪지 못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제 딸 나이 때에 마스크란 단어는 알지도 못했다. 공기청정기라는 건 필요하지도 않았다. 뭐 아니면 이분은 이제 제가 직장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직장의 아리수가 참 그러니까 맛이 없었는데 플라스틱을 쓰는 것도 양심에 찔렸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막 고민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다른 직장 동료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의 행동을 보여주면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하세요? 등등등 되게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또 신천적인 고민들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혹은 저보다 훨씬 앞서서 활동 많이 하셨던 분들이 뭔가 팁 같은 거를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화가 되게 소통하기 좋은 작품이구나. 여태껏 난 이런 걸 바래봤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뒤에 작품은 약간 폭탄을 던집니다. 이것도 나름 귀여운데 이제 세야죠. 흑백이에요. 제목이 귀여운 게 좋은데 기후변화는 어떡하죠? 이제 풀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물론 좀 로판 요새 로맨스 판타지처럼 제목이 길긴 한데
귀여운 굿즈가 좋은데 기후변화는 어떡할까요? 그리고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난 귀엽고 이런 나를 이렇게 막 꼬시는 이런 소비하는 것들이 나는 이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내 미래는 어떡하죠? 이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요. 네, 또한 이제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가지는 무기력감, 네, 분리수거를 한들, 텀블러를 열심히 들고 다니들, 세상이 바뀔까? 80억 명은 무관심해 보이는데 하면서 분노하고 무기력해하는 그 만화의 도입부가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저는 살짝 순하게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받았다. 이 작가 괜찮은 거냐? 우울증에 빠졌냐? 막 이렇게 댓글이 막 달렸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그 밝고 컬러풀한 기후위기 인간의 사실 타임라인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우울증을 좀 우울증까지는 아니지 모르겠어요. 기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우울증을 앓고 그걸 이제 밝게 풀어내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기후위기 인간이 나온 건데 다들 작가가 아프다며 되게 건강 괜찮냐며 힘내라며 되게 많이 그랬던 만화였어요. 이게 작년인데 모두가 즐거운 이 분위기가 미친 것 같다. 이게 화면이 좀 그런데 약간 핑크빛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벚꽃이 빨리 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3월인데 벌써 지는 거예요. 원래 4월에 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도 모르고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요새 유행한다는 도넛을 사왔는데 그 도넛이 포장돼가지고 막 냅킨도 필요 없는데 막 이만큼 주고 막 포크, 나이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나이프도 들어있고 도넛에 대한 설명도 일일이 다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천진난만해.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서 이 모두가 즐거운 이 분위기가 미친 것 같다 하면서 이 자세히 보시면 제가 정색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아무 표정도 못 찍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 친구는 가상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경험이 섞여 있었고 이제 뭐 다다음 화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을 택한다. 사실은 지식은 이미 차고 찼다. 단지 이 심각성을 내재하지 못하고 정말 나의 문제로 여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렇겠죠. 근데 이제 이 댓글에 기후 활동, 기후 실천하다 보면 사춘기가 올 때가 있다. 기후 활동에 사춘기가 온다. 작가님은 지금 그 상태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그게 뭐 악플도 아니고 너무 나를 반동하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머리가 깨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막 수정 부리듯이 만화에서 막 그려요. 그래서 이거 결론이 어떻게 됐냐? 막 수정돼서 끝났냐? 일단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 동그라미를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제가 이 환경 쪽에 활동을 하는 이유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는 이유예요. 근데 맨 처음의 시작은 솔직히 분노와 억울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만 알 수 없다. 같이 죽자. 이런 동기에서 만화를 조금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기후위기 인간도 밝게는 그렇지만 사실은 위험해. 나만 알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분노는 세상을 바꾸기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화면에서 라이브 화면에서는 진짜 거의 안 보일 것 같아. 아쉽다. 근데 여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첫 번째 컷인데 그 포인터도 안 보일 것 같아. 그러나 오래 가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도 상대방도 매몰시킨다. 결국 징징대도 저만 안 좋고 상대방도 안 좋고 가족도 무너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판인데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나도 꿈꾼다. 살기 더 좋은 세상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르지만 연결되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왜냐면 기후위기 80억 명의 팀플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플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런 우울감을 갖고 있으면 그냥 혼자 결국에 굉장히 고립되게 되는데 결국 이거를 괴롭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세상에 꼭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집에 굉장히 처박혀 있고 우물 파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이때는 기후 우울증 때문에 더 심했는데 이 자전거를 타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굉장히 오글거리게 연출을 했지만 이게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세상 사랑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제가 좀 건강하게 좀 바뀌면서 이 만화는 단편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계속 이 맥락을 따라서 이제 연대의 주제와 좀 연결을 해보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덜 괴롭고 이 활동을 지속하려면 필요한 것은 기후 동료다. 네, 아마 이제 이따가 나오실 이제 봄봄이라는 이제 단체는 사실 이런 걸 되게 시행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죠? 네. 공부와 토론을 하기도 하고 계속 이 문제를 팔로우업 해야 되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실행할 동료도 있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시 나타난 원입니다. 네. 기후 동료를 모아보자. 어쨌든 이 만화라는 건 되게 파급력이 꽤나 있고 사람들에게 소통을 되게 촉진하는 그게 있다 하면서 뭔가 이게 이제 포켓몬스터 지우인데요. 이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의 동료가 되어줘 이러면서 이제 좀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화를 그렸더니 이상하게 되게 여러 가지 길이 열리더라고요. 막 디자인 막 포럼 같은데 가기도 하고 아예 엉뚱한데 막 회사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소통하고 싶다라는 것을 많이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경험 하나는 기후 시위 이거 작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가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데 사실 여기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가기는 왠지 요새는 이제 시위가 안 무섭다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저 때는 조금 어려가지고 혼자가 무서웠는데 너무 좋다 하면서 내 팔로워들 중에서도 혼자인데 시위는 가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해보고 싶다 해서 스토리에 올렸어요. 혹시 혼자인 사람? 5명만, 3명만 모집하겠다. 이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딱창 삭제하고 이렇게 많이 피켓도 미리 만나가지고 그리면서 나는 왜 이 피켓 메시지를 썼는지 이런 것도 같이 나누면서 막 찹쌀떡도 나눠 먹고 이날 한 분 빼고 다 처음 뵙는 분들이었는데 너무나 이게 관심사가 같다 보니까 진짜 즐겁게 행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말 느슨한 연대들 이거 단톡방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끔 안부를 묻습니다. 물론 좀 더 연대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물론 막 획기적인 성장이나 뭔가 너무 연대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게 통통통 쳐져가지고 저를 흘러가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멈추지는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이런 연대들이. 그리고 또한 이제 만화로서는 조금 더 확장된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다른 비영리 단체가 캠페인한 거긴 한데요. 네, 이것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 네, 근데 환경영향평가 제도라고 해서요. 되게 난개발이 요새 되게 심한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개발 허가가 너무 쉽게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개발 업체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습게도 사실은
상반되는 업체에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이게 자연이 얼마나 파손될지를 평가해 줄 텐데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환경영향평가 회사를 직접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하게 뭐 로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게 리서치가 됐더라도 살짝 은닉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를 좀 더 빡빡하게 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도 서명이 좀 진행 중이니까 저의 인스타그램에 그 피드에 보시면 이거 근데 또 제 링크에 있으니까 혹시 환경 개발에 대해서 저는 제일 사실 요새 많이 관심 가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이 20분이 지났네요. 금방 하겠습니다. 활동이 이제 저의 이런 활동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뭐가 있을까? 이런 강연이나 토크 이런 거 다니면 사람들이 혹시 만화 그려서 뚜렷하게 바뀐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솔직히 속으로 그레타 툰베리도 모를걸요. 왜냐면 환경운동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잖아요. 이 돈이 좋은 점은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덜 써야 되고 뭔가 활동을 줄이고 뭔가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수치화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바뀐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네, 누군가를 뭐 변화시키는 거 보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줄 몰랐고요. 비건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작품을 같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연을 올리기도 하고 되게 진짜 사소한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세계를 확장하면서 뭔가 환경을 하는 것들이 항상 나의 어떤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구나. 제가 상당히 많이 변화한 것을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등장한 동그라미 이거예요. 잘 살고 싶다. 분노와 이제 친구를 만나고 싶은 이 사춘기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잘 살고 싶다라는 이제 나를 또 생각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나의 건강이 없으면 이 문제를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연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옆에 사람들 그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건 최근에 이제 다른 강연 들으면서 기후 행동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이제 연구원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기후 활동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된다. 1번 개인의 실천, 2번 정치적 참여, 연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1번 개인은 텀블러 들고 다니기도 있겠지만요. 만화 그리는 건 개인의 실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확장되면 더 좋겠지만 개인의 문제고 이제 정치적 참여. 그러니까 연대하는 거는 이제 힘이 커지니까 정치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되게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싶다. 이게 저의 내년의 목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좀 잘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또 누구를 만나야 할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제가 작품 기후로만 4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할 것 같은 질문인데 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예전에 쓴 거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조직의 팀에 속해서
실질적인 변화 만들기, 머리로 알기에서 벗어나서 뭔가라도 변화 만들기. 제가 이제 만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편한 직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탑상공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입 바른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기력감도 많이 느껴요. 글과 그림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나도 진짜 뭐 하고 싶다. 진짜 몸을 움직이고 싶다. 네, 그게 이제 저의 목표가 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접근을 크게 했어요. 진짜 국회로 가야지. 솔직히 정치를 공부해야지 막 이랬는데, 사람은 아시죠? 목표가 크면 못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작은 성취, 그거를 위해서 이제 나는 그냥 즐거움을 찾는 걸 먼저 해야겠다라고 최근 업데이트 제 깨달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작은 거를 이루자. 네, 이 슬라이드를 마무리로 하겠는데요. 이게 요새 시국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후활동가가 얘기한 것을 제가 어디 책에서 발췌한 건데, 시민이 권력을 가지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완전 요새 시국 얘기죠? 네. 그리고 왜 우리가 나서야 되냐면, 다른 이들이 혹은 소수의 인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기후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깨달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하셔도. 우리 화면 안 나오네요. 짠. 네. 대박.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구희 작가님 발표 이어서 이제 본봄 저희 활동을 소개할 텐데요. 일단 기후일당의 마지막 회를 본봄의 이야기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큰 무대에 초대해 주시고 기획해 주신 우리 김지영 활동가님께 심심한 감사를 보내드리며 그리고 특히 또 구희 작가님이랑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또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작품도 너무 재밌게 잘 봤거든요. 사실 기후 얘기가 정말 무거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게 만드는, 저희 활동도 사실은 본봄에서 활동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게 하자. 네. 라는 취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앞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고민도 되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표하실 때 어떤 그 조직의 팀에 속하고 싶다, 강하게 저희 팀으로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어떤 그 팀 말씀하실 때 배움이 있고 실천을 하고 포용하고, 네, 뭐였죠?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 바로 본봄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본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구를 생각하는 대한생활 실천 모임 나를 돌봄 서로 돌봄에서 봄자를 따서 본봄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본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봄의 시작은 시계를 잠깐만요 꺼내놓고 그래도 잠시 말고 하겠습니다. 본봄의 시작은 2016년도에 여성 건강과 환경이랑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을에서 이제 몇 분 모인 분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마을에서 노는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주변 환경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지 그 이후에도 일회용 생리대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이런 그 우리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그런 환경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고민하고 안전한 마을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뭐라도 해보자 일단 그냥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꿈꾸며 이렇게 거창한 말로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이름이 나를 돌봄 서로 돌봄이잖아요. 나를 돌봄을 먼저 하고 나와 서로를 돌보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친구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런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잘 살려고 하기 위해서 보면 진짜 내가 잘 살기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나 지구가 또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잘 살 수 없겠다라는 이제 모토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필칙에 있는 건데 이제 탈탄소 자유로 대한민국 실천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하자라는 목표로 활동을 거창합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 연혁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대략 이렇게 화려한 연혁을 하고 있고 나름 좀 상도 좀 받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상 서울시에서 환경상을 받았는데 이게 자원순환 부문이에요. 이게 실천하는 단체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진짜 배움을 실천으로 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범의 활동을 사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관련되거나 알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 실천을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아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활동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지만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저희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후위기 인간 이 책이랑 비슷한 것이 저희도 사실 플라스틱 이제 쓰레기 문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물론 이제 2017년도에는 유해 물질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모일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일회용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진짜 우리는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기내 샵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2020년 9월부터 한 거고 용기내 샵 프로젝트라고 해요. 이거는 저희가 한 건데 용기내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용기내 이제 다회용기를 가져가서 일회용기 대신에 포장해 오는 활동 개인적인 실천이라면 용기내 샵이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 우리 동네 단골 가게에 찾아가서 용기에 포장을 해주냐 물어보고 그 가게에 물어보고 사장님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이 초록색 용기내 샵 포스터를 부착을 하고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지금은 용기내 챌린지가 너무 광고에 나오고 어디도 가고 너무 유명해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용기를 들고 가서도 이제 퇴짜맞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들 마상을 좀 입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창안한 활동이에요. 가게 가서 이제 붙이고 좀 여기 초록색 포스터가 보이면 마음 놓고 용기 내서 이제 포장하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이때 당시에 코로나라서 이 배달이 엄청나게 성행을 하고 이제 동네 가게들이 이제 그 사업이 잘 안 될 때라서 특히 더 이제 맞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 저희가 가는 동네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용기내샵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여기 가지고 가셔라 그렇게 하고 이거를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성북구에서 활동을 하니까 성북구에서 한 200여 개 가게 정도 이때 당시에 붙였고요. 지금은 조금 더 늘기는 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또 이제 포스터도 붙이고 저희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포장을 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활동도 공유하고 이게 혼자 하면 힘든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해봤어? 여기도 가봤어? 저기도 가봤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도전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 활력을 주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용기내샵 활동하고 2022년도에는 이제 용기를 저희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용기를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사실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그냥 우연히 나갔는데 나는 떡볶이를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고 싶은데 여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따단따단따 이거 다 오시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일회용을 한번 눈 딱 감고 쓸 것인가, 아니, 집에 갈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유 용기를 무료 대여하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거는 시범 사업을 2022년도에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동네에 그 거점 공간에다가 이제 소독기를 설치를 하고 저기 안에 공유 용기를 비치하고 누구든 이제 편안하게 빌려 가셔야 자유롭게 빌려 가지고 포장해서 가라. 그래서 했었고요. 이제 활동가 분들이시고 여기 대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채택해서 반납하시면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용기를 점검하고 소독기를 돌려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쓰셔라라고 했고 사람들이 되게 여기 공유 이게 좀 그래도 스텐 용기를 갖고 스테인리스 용기에서 분실되지 않을까 엄청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한 개도 분실된 거 없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저희 이거 하면서 이제 근처 인근 초등학교와 뭐 주민 모임과 함께 협업해서 했는데 거기서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어떤 가게 가면 이런 정도 크기의 용기 어느 정도의 부식이 담긴다 이런 후기도 남겨주시고 되게 용기 내샵 실천이 의미 있고 좋았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22년도 사업이었고 그 다음 해에는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사무실 쓰고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제로웨이스트 공간으로 선언을 하고 이 공간에서는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실천을 해보자라고 해서 일제로다 일회용 없고 다용 있는 공간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성북구에서 최초로 제로웨이스트 공간을 선언하고 이게 저희가 있는 공간이 약간 공공 건물이었어가지고 이게 공공 건물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나가고 저희가 1호, 그럼 2호 이렇게 쭉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점점점 그래서 이게 제로웨이스트 선포식이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이 건물에서는 그럼 일회용을 쓰지 않고도 행사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소독기를 비치하고 안에 다회용기를 비치했어요. 그 전해에 썼던 그 소독기를 같이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비치라고 접시, 수저, 컵 이런 거를 비치를 해가지고 이 건물 안에서 대관한다든지 행사 모임할 때 일회용기 절대 쓰지 마시고 여기가 저희가 있었던 공간이 약간 좀 언덕이라서 등산하는 기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배달의 유혹을 엄청 느끼시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갖고 오셔서 여기서 이제 용기를 빌리셔서 일회용기 쓰지 말고 하도록 이제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티슈 손 닦고 티슈 쓰지 말고 손수건 쓰자는 의미로 지금 선포식에 손수건을 들고 찍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에다가 오이 나눔 마켓이라고 해서 그 당근에 짝퉁 아니고요. 오래 쓰고 이어 쓰는 마켓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을 비치하고 자유롭게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본부의 활동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또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제 성북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하고 싶은 활동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거 제목은 이제 다시 쓰는 성북 스탑 일회용 축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성북구에서 그래도 좀 행사나 축제를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불편한 게 축제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일회용기가 또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참을 수 없는 그런 느끼고 저희가 이제 그 행사 담당자나 축제 담당자에게 일회용기 사용하지 말고 다용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드리고 업체도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해볼까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규모라고 하죠. 우리 지역에 맞는 규모만큼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방문하는지 몇 개의 행사나 축제가 1년에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성북구에 맞게 그런 다회용기를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해볼까 하고
있고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네, 같이 하면 좋겠다. 아, 네네, 전화. 네. 저희도 인스타 있어요. 네. 네. 여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셔갖고 지금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보통 환경 그 모임, 환경 단체, 주민 모임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환경 미화 차원에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줍깅, 근데 저희는 약간 도발적으로 No More 줍깅이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예전에. 더 이상 줍깅 안녕. 쓰레기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릴 사람 따로 있냐? 라는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늘 줍는 사람 줍기만 하고 버릴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o More 줍깅 사업을 통해서 이제 쓰레기 주면서 캠페인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뭐 아까 쓰레기 매립지 문제라든지 쓰레기들 더 이상 갈 곳 없다. 뭐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 캠페인을 하면서 쓰레기 이제 그만 줍게 하자라는 의미로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어떤 게 많이 버려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뭐 어떻게 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민들과 이제 지역 단체 모여가지고 공동장까지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쓰레기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 대답해주고 계시네요. 네. 여기 답이 있죠. 담배꽁초가 진짜 저는 사실은 뭐 일회용 컵이나 이런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모니터링 해보고 분석해 보니까 담배꽁초,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하수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빗물바지에다가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빗물바지는 말 그대로 빗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정화 처리 시설 없이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리는 것은 바로 바다에다가 버리는 거다. 그리고 여기가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담배 그 필터가,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또 물살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네 빗물바지에다가 앞뒤로 이거는 사실 환경연합에서도 저희가 참조한 그 영상과 활동했던 게 환경연합에서 했던 종로구에서 했던 활동을 참고했었고요. 그 성북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빗물바지에다가 앞뒤로 고래의 머리가 꼬리를 그리고 마치 고래 뱃속인 것처럼 여기다가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캠페인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그리기 시작하면서 다음에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하는 활동을 보고 주변에 초등학교 그리고 복지관 이런 데서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성북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런 데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환경을 그러니까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분들이 다들 공범의 실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성북구에 아주 많은 고래가 지금 활발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거는 그냥 바다의 시작이니까 숲의 시작이라고 해서 여기 다들 아실 거예요. 또 이제 종이팩 자원순환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그냥 종이로 버리면 종이팩들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다 못해서 보다 못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받아서 진짜로 이거를 재활용 제대로 하는 곳에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성북구에서 본본 말고도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아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야지 한 번에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아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교육 활동도 또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라든지 뭐 유해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거를 우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 같이 하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캠페인으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다들 우리가 알고 배우고 알고 느끼게 된 것을 다른 분들도 알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교육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량의 생태전환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 제가 한번 결산을 해봤는데 약 한 2,000여 분의 시민과 만나지 않았을까 직접 시민과 학생들과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연대라고 해서
그럼 연대는 또 뭐 어떤 걸 하고 있나? 네. 물론 이제 연대라는 게 아까 지구적인 연대, 큰 의미 연대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는 어떻게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제 생각해봤더니 이제 성북 기후행동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또 새벽 땡땡 사실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기후행 활동과 여러 활동을 하는 곳에서 또 활동하고 있고 또 성북에는 또 사회적 가치 실천 연대라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여기도 네트워크 모임이에요. 한 9개 부문 정도가 있고 뭐 교육, 문화예술, 뭐 기후 상담뿐만이 아니라 네, 한 9개 정도 부문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공은 기후와 상평등 부문을 하고 있고 이제 지역 도서관에서도 이제 달콤하루 도서관이라고 저희 가까운 도서관은 달빛 주민넷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네트워크 모임 해서 이제 푸토크도 하고 도서관에서 주민들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 네트워크, 동구권 여성단체 네트워크 그래서 동북 5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또 성북구 자원봉센터에서 이제 아까 바다의 시작이라든지 뭐 이제 탄소 사냥 분야 활동 같이 하고 있고 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연대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저는 좋았던 것은 역시 좀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활동하는 공공이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동하며 어떤 걸 또 하는지 슥 이렇게 보고 저희가 여기도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단체에서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네. 힘들 때 또 힘이 되어주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단체들 안에 겹치는 구성원들이 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 가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좀 가서 또 듣고 또 저희가 또 도움 받을 일 있으면 지역 안에서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활동 일단 제가 이제 올해 한 거 중에서 11월 달에만 한 거를 사실 보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11월 1일 날 이제 기후 제 오른쪽 위인데 기후 돌봄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 기후정의 행진 참여했던 거고 11월 15일에 사진이 네. 제가 단체별로 사진을 넣고 있는 날짜와는 상관이 없네. 성북 기후행동과 11월 30일 이제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뭔가 해보자 해서 그 포스터를 쓱 가지고 와가지고 1130 성북 플라스틱 행진이라고 이제 플라스틱 이제 그만 뭐 이런 같이 행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11월 15일 날은 성북 사회적 가치 포럼이라는 포럼에서 이제 기후부문 같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11월 25일이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고 그로부터 한 1, 2주간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이거든요. 그 주간을 기념해서 이제 캠페인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대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 저희 공공 활동에서 가장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활동은 일단 나와 서로를 먼저 돌보는 것. 그래서 저희 이름이 이제 나를 돌보고 서로 돌봄인데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이제 공공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2번 회원 전체 모임을 갖고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아까 말했던 대한생활계도 같이 만드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제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는 뭐 특별한 선물 같은 건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그냥 축하를 아주 진하게 축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또 오전에 공공 한마당 1년에 한 번 하는 큰 저희 연말 파티 같은 건데 아나바다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그런 네 오늘 행사를 했었고요. 여기 이제 밥데이랑 공공 한마당 사진인데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맛있는 걸 나눠 먹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러면 나와 서로를 돌보며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모이면서 단단해지는 어떻게 보면 단단해지는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오면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네. 사실 사전에 회의를 하고 질문지를 받았을 때 이제
단체 안에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걸 썼던 걸 기억이 나더라고요. 같이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는 이 본봄에서 어떻게 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서로 다짐문을 썼던 게 기억이 나서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1번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거고, 2번이 이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자, 존중하고 배려하자. 안 그러면 또 싸움이 날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담아와 봤습니다. 앞으로의 공범은 제가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지만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이제 저도 기후위기인간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활동의 이런 어떤 맥락하고 되게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저희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관심 가지고 여기도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듯이 지역이 곧 지구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제 기후 문제 해결을 여기 바로 지역에서 하고 싶다. 그리고 무해한 삶 생태적 한번 전환하고 앞으로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 요즘 이제 돌봄이 또 다른 의미로 많이 뜨고 있죠.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나와 서로 지구를 돌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누구도 차별 또는 배제당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 공생을 꿈꾸는 이런 거를 본봄에서는 앞으로 이제 하고 싶다. 근데 이런 미션과 비전은 사실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뭔가를 더 알게 되고 더 공부하고 같이 나눌수록 이게 조금씩 말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걸 하고 싶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시간을 맞추면 좋거든요. 네, 여기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들으셔서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집중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도 인스타가 있습니다. 네, 작가님은 기후인간에서 크라이.표만, 저희는 이제 본봄.성공이라서 본봄.sb라고 해서 네, 작가님과 저희 본봄의 인스타 다 팔로우 해주시고요. 몇 분이 들어와 계신가 본데 다 팔로우 해주시고 네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회차인 만큼 좀 더 색다르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작가님과 활동가님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만큼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활동가님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받았습니다. 저번 얼굴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건조해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기후일담은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조금 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어쨌든 사실은 저한테 먼저 제안이 왔을 때 연대라는 키워드였는데 제가 연대하고 있는 건 불특정 다수지 어떤 특정한 누군가와 연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의 입장으로서 공동체, 그러니까 뭔가 연대를 이미 하고 계신 공동체한테 질문을 드리는 방식을 좀 제가 떠올려가지고 활동가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단체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공감될 것 같고 공동체가 궁금한 개인은 이제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울리네요. 네. 꺼놓고 네. 이게 훨씬 많네요. 네. 그래서 먼저 질문을 활동가님께서 먼저 해주실 거예요. 네, 아까 설명할 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만화를 보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후 감수성을 가지게 된 계기,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렇죠. 처음 출발점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기후 감수성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질문을 드립니다. 네.
사실 아까 PPT에서 말을 해가지고 저는 최소한으로 얘기하고 저는 사실 활동가님의 얘기가 더 궁금해요, 솔직히. 그래서 짧게 다시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아이들 관련 교육관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제 기후위기 쇼크를 받고 이제 기후 감수성 갖게 됐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좀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냥 생각에서 뭔가 네,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더 좋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저희. 네. 봄봄하게 궁금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현재 봄봄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질문지를 먼저 받고 사실은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게 한 7년, 8년 되다 보니까 처음 어땠지? 라고 또 새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가님의 질문도 신선했던 게 저희는 요즘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위주로 설명을 하지 예전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게 궁금하다는 게 저는 또 사실 신선했거든요.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네. 저희는 생각해보니까 그냥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이게 된 거고 물론 이제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이게 된 거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양육자들이 대부분이고 뭐 학부모로 만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멀리 가지를 못해요. 가도 빨리 돌아와야 돼.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모임 주선해 주신 분이 어디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이런 거 재미나는 거 있더라.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거를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가져오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실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받으면서 이제 또 확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게 됐느냐고 했을 때 불과 몇 년 전 일인데도 지금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아름아름. 네, 아름아름. 그리고 이제 입소문. 그러니까 저기 가면 어떻게 재밌는 거 하다더라. 뭐 이렇게 소문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있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지역 안에서 모이게 우리 동네도 이런 거 한다더라. 그래서 모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그게 좀 신기하신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다들 외향인이신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외향적이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평소에 알고 믿는 사람한테 같이 가보자는 초대를 받으면 내가 이 사람을 믿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넓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의 진짜 아름아름 이렇게 모였던 것 같고 이제 재작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공개 모집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회원을 사실 그런 식으로 모집을 했고 재작년부터는 이제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공개 모집한다고 해도 많이 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구성원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고 저를 알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친구의 친구 그리고 오다 가다 만난 사이 진짜 지나가다 만난 사이 자주 마주치는 사이 그리고 혹은 또 공공의 활동이나 강연을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지금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짧게 길어서 네. 일단 넘기겠습니다. 네, 또 제 질문인데요. 연대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분명 다들 제가 사전 미팅을 했었는데 사이가 분명 좋아 보이지만 분명 알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대표가 누구시냐 했는데 약간 공동대표 약간 경계가 애매하다. 뭐 물론 비영리나 뭔가 이런 거는 위계 질서가 없긴 한데 그래도 딱 대표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일궈져 나가려면 사실은 누군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본보면 살짝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다들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세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활동을 리더십을 어떻게 발현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저는 그 잠깐 오셨을 때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보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조직이라는 생각을 해서 네, 나름 제가 이제 대표를 오래 했고 올해부터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사실 대표할 그 어떻게 보면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 저희는 특히 비영리 조직 같은 건 정말 리더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저 앞에 계신 대표님이 원래 그나마 이제 명예욕 있으신 분이라 그분이 계속 계셨으면 장기식 권한번 했는데 본인이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제가 대표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이 모임이라는 게 대표 자리를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기 리더십을 유지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한 명만 책임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그거예요. 어떤 데를 가건 혹은 어떤 일을 하게 되건 혼자 절대 시키지 않는다. 적어도 한 명 이상 어디를 가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2명 이상 같이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목표라서 약속. 네.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리더인 것처럼 보이고 목소리를 갖다 내고 있고 저는 저는 떠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말 갈등을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 맞아요. 어느 조직이든 갈등 없는 조직 없고 싸움 없는 조직 없고 저희는 그래도 공범은 좀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이제 회피하지 않고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숨겨져 있는 그런 불만이나 그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그 안에서도 좀 가까운 사람을 조금 더 챙긴다든지 그런 것도 해봤고 그런 것도 해봤어요. MBTI 저희 MBTI 요즘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저는 외운 게 얼마 안 되거든요. MBTI에서 한 이유는 그거예요. MBTI를 서로 알면서 당신은 T라서 나랑 달랐군요. 당신은 F라서 이런 말을 했군요.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네. MBTI가 나를 편리하죠. 네네.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나는 좋은 수단이에요. 맞아요.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좀 이해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은 MBTI가 뭐예요? E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나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질문을 저희는 이제 공공은 같이 아까 이제 혼자 절대 냅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목표인데 이제 작가라는 직업은 아까 저는 놀랬던 게 편리할 만화를 그리는 게 편할 수도 있다. 혼자 공론하고 이제 그래도 되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만화는 엄청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엄청 시간 싸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들잖아요. 그래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혼자 작업하면서 이제 힘들었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나가지고 네. 예상하셨듯이 고독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하기도 한데 왜냐면 그 불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딱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되니까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도 이제 책임도 내가 지고 약간 양날의 검처럼. 근데 항상 이제 지속할 때 가장 이제 힘든 것은 혼자라서 이제 힘을 받을 때가 없다. 되게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열정이 넘쳐날 때는 되게 분노의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 때 내가 편안한 상태일 때는 이 동력이 잘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다시 마주하자니 같이 볼 동료, 이렇게 그런 용기를 줄 동료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극복을 했다고 하기는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저의 직업 특성상 뭐 같이 뭐 두 명이서 만화를 그릴 수는 물론 글그림이 따로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갖춰졌을 때의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서 결국엔 혼자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제 영역이고 아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개인이 하고 또 이거를 또 나의 그 갇혀 있는 걸 또 발산하고 좀 해줘 이제 공동체로 가는 시간도 따로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군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반복을 하자면 뭔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나의 뭐 스펙이나 나의 경험치가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은 감수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누군가를 잠깐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이게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다 카메라에서 내려가고 이쪽인가요? 내려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살짝 올라왔다가 이렇게 파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바람은 끝없이 떨어져서 나의 무관심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계속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아예 동료가 없지는 않거든요. 네네. 사실 이거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아까 잠깐 지나갔던 동료들이 이제 강원도 화천에 좀 그런 대한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예술을 하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미 10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신나고 놀러 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막 이제 배운 거 얘기해 주시면서 막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지금 사실 지난주에도 만나 뵙고 왔거든요. 화천에서 그런 리프레시 그리고 느슨한 연대 그리고 혹은 가끔은 강렬한 연대 그리고 이거 사전 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경제적인 그런 관계가 이윤이 묶이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도 희생하고 혹은 받을 줄도 알고 그런 진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은 좀 어린 상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항상 받기만 하는데 너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 강한이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극복 중입니다. 아니, 개인적인 이런 폭은 사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활동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날 때도 있고 그게 같이 있는 사람일 때도 있고 다른 어떤 진짜 자극일 때도 있고 혹은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이제 작가님이 쓴 작품을 보고 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질문이요? 네. 또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다 직접 제가 본범한테 궁금한 거 제가 직접 적은 거예요, 다. 네,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쓴 건데 기억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8년의 무려 8년의 활동을 돌아보았을 때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좀 두루뭉술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해요. 그런 때마다 이제 함께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공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오늘 또 생각해보니까 이번을 기회로 생각해보니까 저희 본봄에서는 이제 아까 동네에서 이제 아름아름 만난 사이가 대부분 처음 시작은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만나면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몇 년생 뭐 이런 거 무슨 티냐 뭐 이런 거 언니 동생
이렇게 해서 더 친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관계가 또 벽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범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별명을 지어서 이름 대신에 별명. 그게 본인 본명일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으로 불리고 싶고 혹은 뭐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해나 이런 게 조금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봉봉이라는 곳이 이 사람들에게 회원들에게는 이제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배우는 곳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써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거는 생각했던 게 무엇보다 이제 회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조금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역에서 주로 있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가 단절됐다고 많이 느끼고 사회는 발전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나만 도태된다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봉봉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우리는 또 비슷하고 같구나. 그리고 또 그런 걸 발견하게 해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다 다른 분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런 이제 개개별의 특징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분은 이걸 잘하는구나, 저분은 저걸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잘하는 부분 부각시켜주고 이렇게 또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내면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리면서 이제 같이 더 오고 싶고 같이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싶고 저희가 그래서 속도는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천천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과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서로 올려줄 수 있는 관계가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받아 적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 아니 너무 감사해요. 나도 길게 얘기했나? 저 정리 좋아해요. 네. 네. 아니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메모를 하셔가지고 역시 작가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질문할까요? 네. 저희는 이제 기후 활동도 지금 공범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들은 지금 기후 위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또 이제 여러 불평등이 있잖아요. 기후 위기 속에서는 특히 또 세대별 불평등을 특히 경험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청년 세대를 제가 뭐 대표해서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하도 다양한 청년 세대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공복도 청년이죠. 푸를청. 근데 이제 뭐 20, 30대라고 한다면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관심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약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다들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조금 돈이 축적이 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막 인생의 목표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기, 심지어 골프가 취미인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돼요. 30대 초반인데 약간 되게 그 부를 과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세대 문제 이게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압도적으로 20, 30대 여성 30, 40대 여성이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건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강연장이나 시위나 이런 데 가면 진짜 95%가 여성이고 20대는 이제 좀 바쁘니까 아무래도 30, 40대에 약간 안정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느꼈던 것 같고 세대별 불평등이라고 하면은 딱히 사실 많죠. 사실 많은데 가끔 부러워요. 부모님 세대가 누렸던 지구는 좀 더 건강했어서 되게
부럽다. 얼마나 더 재밌게 놀았을까. 진심으로 여름도 좀 덜 하고 가을도 길었을 거고 진짜 이런 게 불안한데 사실 전 세계적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불평등도 아니겠죠. 네, 진짜 실제로 이제 뭐 식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물 부족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국가적인 불평등도 진짜 크잖아요. 근데 저도 조금씩은 느끼고 있지만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들이 진짜 불쌍하죠. 네. 그래서 거기 나왔어요. 네. 이런 아까 두루뭉술하지만 참, 네, 세상은 다양하고. 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주변 친구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사실 저도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주변에 어떻게 생활하고 그 조금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탈성장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비슷하구나. 저는 그런 청년인 걸로 억지로 그러면 다음 질문. 네. 이 질문이 몇 번째일까요? 거의 끝? 출력 덜 하셨대. 네네네. 네, 또 제 질문입니다. 본봉에게 궁금한데요. 아직 지역 기반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려운 2030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집을 살 수가 없죠. 네, 집을 살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생기기 어려워요. 네, 자꾸 2년마다 이사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멀리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활동하기 어려워요. 내 동네를 깨끗하게 해야지 이게 좀 더 즐겁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구체적인데 지역 기반 공동체 2030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역 기반이라고 한다면 지역이라는 개념이 예전과 지금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지금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고향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은 다들 이제 저만 해도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서울로 올라온 지 한 30, 안 되네. 얼마 되지 않은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정들면 고향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정들면 고향이다. 내가 2년 3년 어딘가로 이제 옮기게 되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아주 멀리 예를 들어 뭐 서울 2년 살다가 대구 2년 살다 이러지는 않고 그 근처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마음을 딱 붙이고 그런 지역이다 고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생각이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본고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모임과 단체들이 청년이 정말 필요하고 귀하고 정말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아주 많이 만나고 싶어 하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저는 이런 청년분이 계시다는 게 더 이제 반갑고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였던 시절을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대였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사실 저 동네를 떠날 생각만 했지 이 동네에서 뭔가 남아서 동네에 뭔가 도움이 되는 활동 그리고 재미난 활동 여기서 해야지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반갑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제 지역마다 좀 어떤 아까 프로그램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의 그런 기획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무엇이든지 좀 찾아가고 싶은 게 어떨까 뭐든지 한번 도전해보시면 텃밭도 그때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텃밭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 모임을 한번 찾아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청년보다 조금 위의 세대들
세대들이 조금 더 청년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쉽게 말하면 요즘 것들 안 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먼저 세대들이 왜냐면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지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잔소리 하기보다 그 청년들의 말을 좀 더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맞을까요? 더 듣고 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저는 이런 청년이 저희 마을 동네에 계속 정말 같이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조금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사실은 지역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굉장히 불모지 같은 동네인데 아까 그 슬라이드 보니까 도서관도 있었고 봉사 그러니까 무슨 주민센터도 있었고 네. 저도 그런 단체를 직접 사이트에 쳐보지 않으면 무슨 소식이 나오는지 솔직히 모르는데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서관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도 그것도 좀 다른가요? 지역. 그렇죠. 네. 네, 작가로서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네. 그리고 네. 이제 마무리 질문들이 남아있네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기후위기 출간 이후에 그러니까 기후위기 인간 책을 보면서도 그랬거든요. 작가님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해 가고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관심 분야가 이렇게 생겨서 이걸 하게 되고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인간 이후에 그 뒤에 이야기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어떤 거를 또 요즘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또 기획 중인 작품이 있다면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네. 일단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내년에는 제가 연재했던 가족 만화가 이제 출판이 되고요. 구시집안 이야기라 그 가제라서 아마 제목이 바뀔 것 같은데 이제 이제 기후 위기도 미래인데 가족도 미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미래에 그런 고민들이 살짝의 이제 그 기후 위기를 신경 쓰는 사람의 시선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재미없는데 코미디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내년 4, 5월쯤에 나오니까 네 그거 하고 네 5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정의 달에 나올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다른 주제로 살짝 그걸 녹여내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소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로 이제 뭔가 픽션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게 세상 밖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되게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또 저도 사실은 기후 얘기를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머리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과는 좀 이제 머리와 가장 먼 곳이 가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기후 활동을 하면서 혹은 기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후를 빼고 얘기해야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어쩜 그렇게 또 그래서 사실은 기후와 사실 그 경제 문제는 사실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정의 문제도 관련이 엄청나게 발전이 있는데 그거를 기후라는 글자를 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연대 현장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네, 진짜. 네. 그러면 네. 본봄에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0년 후 본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슬라이드로 살짝 추상적인 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활동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네, 그리고 10년 후 바라시는 모습이 있으면 간단하게. 네. 네. 10년. 네. 아니 근데 생각해
금방이더라고요. 네, 금방 읽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이 새로운 공간에 지금 이제 와보신 공간이 저희가 이사한 새로운 공간이거든요. 이제 그 공간에서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활동을 계속 하고 싶고요. 사실 공간 운영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제 무엇보다도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회원이랑 또 후원도 감사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활동을 회원들과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하고 싶고요. 그 10년 후에는 아까 사실 이 몇 년 안에도 우리가 생각도 많이 바뀌고 사는 것도 많이 바뀌고 하듯이 짐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제 봉봉의 비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10년 후에 봉봉과 함께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제 아까 저기 봉봉의 비전 텐데이션 말을 이렇게 성경적 말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 지역에서 성북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성북이라고 치고 이 도시에서 그 예전 시골에서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도시의 시골화라는 얘기도 좀 하는데 어느 정도 먹거리도 좀 작업해서 같이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작업할 수 있는 삶, 도시에서 힘들 어쨌든 그런 걸 저는 이제 같이 계신 분들하고 하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 서로를 같이 돌보고 이제 지구를 함께 돌보는 그런 실천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저희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짧게 소감 할까요? 저는 이런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강연 단순 강연 말고 새로운 어떤 주제를 누구한테 던져줄 때 사실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되게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 연말인데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이제 되게 새로운 목표를 이제 다들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연결된 것들을 좀 더 많이 찾는 그런 기회가 많은 그런 연도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귀중한 시간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그리고 작가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연말에 저희한테 정말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후 얘기를 재미나게 하는 그런 왜 요즘 유튜브 소통 많이 하는데 재미나게 하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렇고 이제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재미나게 실천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대라는 것은 약간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도 연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약간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도 하나의 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지금 당장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엄청 거창한 걸 만들지 않아도 꼭 어떤 느슨한 마음으로라도 함께 한다면 결국엔 또 다른 방식의 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연대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기후일담은 오늘로 5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화면 송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보는데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활동 그리고 이 공동 활동 그리고 작가님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